황해도의 한 도사가 전한 곳 닥칠 남북통일 예언. 일제강점기에 뼈아픈 시간이 흘러가고 1945년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 대한민국은 꿈꾸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의 이념 대립이 격렬해지며 사회 분위기는 사방이 뒤숭숭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 무렵 황해도 구월산 일대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아 도사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던 인물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신도사라 불렀다. 당시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에서 앞날을 내다보는 힘을 찾고자 너도나도 구월산의 신도사를 찾아갔다. 해방 이후 구월산으로 몰려드는 발길. 1945년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구월산 일대에는 특별한 소문이 돌았다. 구월산에 사는 신도사가 사람의 사주팔자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정확히 알려준대. 그 말은 순식간에 황해도 일대 부유층의 귀에 들어갔다. 실제로 신도사를 찾은 사람들은 대개 논 50마지기 이상을 가진 중농 이상의 부유층이었다. 논 한 마지기가 약 200평이니 50마지기면 1만 평 정도에 해당한다. 지금으로 치면 흔히 말하는 땅 부자였던 셈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국운이 어디로 흘러갈지 가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여 신도사를 찾았다. 어느 날 개성에 사는 한 남자 역시 미래가 불안하여 구월산 신도사를 찾아왔다고 한다. 도사들은 점을 볼 때 의뢰인의 사주팔자를 분석해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주는데 이것을 감명질한다. 신도사는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묵묵히 종이에 몇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런데 사주팔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작성한 뒤 신도사는 새 종이에 네 글자를 큼지막하게 써놓고 방점을 찍었다. 이도남하, 옮길이, 도읍도, 남영남, 아래하. 곧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뜻이었다. 이 예언을 받은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집안 대대로 물려온 땅을 팔아야 하나? 차라리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스쳤다. 그러자 신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도반단하게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소. 전답을 다 팔고 가산을 완전히 정리해서 남쪽으로 가시오. 남자는 물론 깜짝 놀랐다. 그때만 해도 가족과 조상의 묘 그리고 선대로부터 내려온 땅을 버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도사의 도력을 높이 사고 있었기에 그를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다. 남쪽이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신도사는 말없이 잠시 먼 산을 보더니 아주 담담히 대답했다. 한강 아래로 가면 한 번 죽었다 살아날 것이고 낙동강 아래로 가면 완전하리라.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이도남하. 구월산 신도사를 찾아온 부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이점괘, 이도남하는 이후 엄청난 사건을 겪으며 사람들에게 소름 돋는 예언으로 기억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남북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인민군은 순식간에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고 한강 이남까지 점령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았다. 특히 북한 지역에 살던 중농 이상 부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숙청당하거나 극형에 처해지는 등 어두운 비극을 맞았다. 하지만 전쟁은 한강을 넘어 낙동강 방어선 근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결사적인 방어로 막히게 된다. 북한군은 낙동강 아래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고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야 사람들은 신도사의 예언이 무서우리만치 정확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강 이남에 머문 사람들은 전쟁 초기 다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야 할 정도로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고비를 겪었다. 낙동강 아래로 간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었으니 정말로 완전했던 셈이다. 때문에 당시 구월산 신도사의 예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노랗게 변색된 간명지를 갑옷처럼 보관하는 가문이 있다고 한다. 어쩌면 가문의 목숨줄을 지켜준 증거라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의 예언, 증손자 대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구월산 신도사의 예언은 이도남하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한강 이남으로 떠나라는 말을 들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긴 올까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모두 팔고 내려가라니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당연했다.
그러자 신도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나직이 답했다. 자네 자식 때나 손자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하지만 증손자 때가 되면 조상의 위패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현재의 북한 지역인 황해도와 개성을 일컫는다. 즉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만 조상의 위패를 들고 돌아갈 수 있을 터. 결국 신도사는 남북 통일 혹은 적어도 개인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를 예언한 셈이다. 실제로 시기를 추정해보면 1945년경 이 예언이 내려졌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덧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이미 7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당시 30세 전후였다면 지금은 100세가 훌쩍 넘었을 것이고 손자, 증손자 대도 모두 성인이 되었으리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9월산 신도사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당장 혹은 몇십 년 이내 나라의 국운이 크게 움직이거나 남북 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6.25 전쟁 전야의 이도남하를 통해 남하를 촉구했던 9월산 신도사는 놀라울 정도로 당시의 전쟁 흐름과 상황을 짚어냈다. 많은 사람이 그 덕분에 무사히 피난하여 재산과 목숨을 건졌으니 그 예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렬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두 번째 예언 증손자 때가 되면 조상의 위패를 들고 돌아갈 것이라는 곳,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바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방된 지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2025년을 맞이한 지금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9월산 신도사의 말을 떠올리며 언젠가 국운이 열려 남북이 한데 이어지는 날 후손들이 떳떳이 조상 묘소 앞에서 제사를 지낼 날을 기약한다. 마치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도남하가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는 것이다.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가 예언한 시간이 증손자 대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혹여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2025년 이후 한 세대 안팎의 시기에 한반도의 국운이 요동치며 대전환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상상도 해볼 법하다. 증손자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9월산 신도사의 이 마지막 당부는 지금도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을 넘어 수많은 후손의 가슴 속에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다. 잊히지 않는 그 예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세가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와 국운에 대한 영성 높은 예언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